10만 OV 달성기입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중간 마이 스토리도 짧게 넣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저는 2017년도 11월자에 100만 장자 티켓을 달성했었어요. 벌써 3년이 넘었죠. 3년이 넘은 지금 제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면 너무 예뻐졌다는 사실입니다. 제품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 요새 약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유스캔 제품 진짜 좋지. 근데 저도 백화점 제품 안 써본 거 없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 헤매던 사람이어서 피부 좋아지는 게 니즈가 되게 강했던 사람이어서 유스캔 제품을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좀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명현이 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얼굴이 좋아질까 의심도 많이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나고 제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15세트째 지금 쓰고 있는데 얼굴이 이제 약간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볼록해져서 어찌 왜 이렇게 안 되네. 사장님들도 꼭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왜 이 제품 얘기를 하냐면 저는 솔직히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행운인 게 제품력이 진짜 너무 좋은 유스킨을 처음으로 만나서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뭐 솔직히 저는 갈바닉, 사업 설명 뭐 모두 다 중요하죠. 근데 그냥 저를 보여주는 일인 것 같은데 나를 통해서 유스킨을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저희는. 그랬을 때 얼굴이 너무 그냥 바뀌어버리니까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얼굴 들이밀면 되고 그냥 내 에너지만 표현하면 되는 일인데 제가 2017년도 11월 달에 저는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사진 작가였었고 그냥 인생에 있어서 그냥 남편만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니즈를 가지고 있었고 그냥 몸만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만 가지고 그냥 아주 작은 소박한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제가 뉴스킨을 만나서 1년 만에 뭐 블루 다이몬드라는 최고 직급을 달성을 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너무 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강력하게 그냥 무언가 어떤 분야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아 정말 뭔가 끝점은 찍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솔직히 저 블루 다이몬드 돼 보니까 블루 다이몬드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뭐 제가 옷가게도 했었고 솔직히 사진도 찍어봤고 모든 분야에서 뭔가 목표를 정하고 이뤄내면 사람이 어떤가요? 되게 허탈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유스킨에서 보니까 블루 다이몬드를 찍고 나니까 더 행복했던 건 앞으로 더 나아갈 목표들이 진짜 더 많았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제가 36살에 시작해서 지금 나이가 40인데 40살의 이 나이가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끝났지. 야, 이제 40에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할 나이에 저는 와, 40인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 됐다라는 게 저는 유스킨에서 저에게 준 최고의 진짜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업 초기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Y가 굳이 없었어요. 왜냐면 본인과의 대화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매일매일 일만 하면서 살았었고 제가 구현재 사장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약간 눈물이 나거든요. 약간 저의 어린 시절과 좀 비슷해요. 근데 저도 아빠가 되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그냥 이렇게 딸 둘이서 열심히 이렇게 그냥 매일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의 목표가 아빠 없이 컸다는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없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려고 매일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웃는 연습을 하면 사람이 진짜 그런 얼굴이 되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나이 40에 그때 아빠가 나에게 있어서 떠나셨지만 나에게 준 선물은 정말 웃을 수 있는 얼굴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6살까지는 진짜 인풋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그냥 싹 다 기억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빠가 다행히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6살 때까지 저에게 그냥 주셔야 될 모든 약간 사업가 마인드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심어주시고 가셨어요. 아빠가 저는 태어났을 때는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구두 회사를 엄청 크게 하고 계셨고 회장님이었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부부는 항상 웃으면서 서로에게 존댓말을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라는 걸 배웠었고
그냥 하고자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항상 말씀을 해 주셔서 '나는 나 세상에 태어나서 못할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가진 거 하나 없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진짜 집안이 기우면서 가진 것 하나 없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나 성공할 건데, 나 성공할 건데."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뉴스킨을 딱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내 안에 있는 나랑 자꾸 마주하게 되는데 나는 되게 멋있는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었는데 막상 뉴스킨에 와 보니 그냥 백그라운드가 뭔가 좋은 사람들을 또 너무 많이 만나고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도 너무 많고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배우지 못했거든요. 뭐 대학교는 나오긴 했는데 그냥 뭔가 특별한 게 뭔가 잘하고 싶어서 솔직히 대학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대충 다녔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야자도 정말 많이 튄 아이 있죠. 그냥 맨날 밤만 되면 사라져. 그 부산에 송도 있죠, 송도. 송도 바닷가에서 되게 많이 저는 놀았거든요. 그 바다를 보면서 '난 바다가 좋은 소녀야.' 막 이러면서 혼자 헛된 막 망상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뉴스킨을 처음 만나서 처음에 Y가 전혀 없어 가지고 드림보드에 뭘 붙이라고 했을 때 붙일 꿈이 2 개밖에 없더라고요. 사진 작가였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면 그냥 '전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꿈? 그냥 허황된 그냥 뭐 '차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러한 그냥 뭔가 추상적인 뭔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에 대해서 붙이려니 갑자기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래 본 것만큼 꿈꾸고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만큼 사람들이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상상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매일 일만 하다 보니까 그냥 내 발 앞에 있는 뭔가를 계속 치우기 위해서 일만 하다 보니 내 인생에 있어서 꿈이라는 건 하나도 없던 사람이다 보니 그냥 되게 초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남편이랑 같이 저희 팀에서 드림보드 발표를 할 때 가 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래서 드림보드 발표할 기분이 아니다. 저 그러니까 오늘 안 하고 싶다. 근데 그 안에 결국 '아 나는 꿈이 없어서 내가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꿈이 없어서 못 붙였어요."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부터 상상했어요. '나 진짜 뉴스킨 너무 좋은 도구인 것 같다.'라고 내가 그냥 발을 담궜으면 '그냥 이 안에서 뭔가 끝점은 찍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세웠었고 그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 "최고가 되겠다고 결단하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결국 돈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무조건 핀은 가 봐야 된다고 하니 그냥 핀을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하나 가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Y밖에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셔 가지고 '나는 Y가 뭔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Y는 돈을 내가 벌 만큼 벌어 봐야 그 Y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내 꿈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초반부터 약간 폭주기관차처럼 달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남편을 제가 6 개월 됐을 때 루비가 됐을 때 남편을 전업시켰어요. 그래서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를 그냥 끊어 보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당장 한 달에 뭐 800만 원 정도를 벌어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앞에는 그냥 내가 빨리 뭐 2만 GV 막 15,000 GV 빨리빨리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업 초기 때 막 무조건 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벨로시티이긴 하지만 저 때는 저도 벨로시티였지만 벨로시티 전이었죠 제가. 근데 처음에 12 라인 15 라인을 가라고 했을 때 솔직히 그거는 나만 잘하면 할 수 있는 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5 라인을 세팅한다고 처음에 루비 때 결단을 했고 6 개월 동안 그냥 미쳐 가지고 어 블루 다이몬드를 해냈던 것 같아요. 6 개월 만에. 근데 제가 그거를 생각해 보니 그냥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 건 제정신이 별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미쳐 가지고 '나는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이거 말고 환경적으로 뭐 내 딸이 그때 5 살이었는데 눈에 전혀 안 보였어요. 그 아픈 엄마가 옆에 계셨는데 췌장암 자기셨는데도 엄마에게 그냥 일단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 하나 그리고 남편에게 내가 하겠다고 말을 했으니 '내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지 무언가를 열심히 Y가 있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3 년이 좀 넘는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고 보니까
지금은 진짜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2 년째 됐을 때부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핀을 빨리 갔던지라 성장이라는 게 하나도 되지 않았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사람들을 다 이렇게 떨궈내는 거지. 근데 그게 혼자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제가 너무 잘나서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리드하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왔다가도 많이 떠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머리를 때려 맞은 거죠. 근데 저 1년 동안 책도 한 번 안 읽었거든요. 막 스폰서님들이 읽으라고 하는 책을 읽지도 않는 거지 내 맘대로. 나 너무 잘하고 있으니.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사람들이 떠나가는 걸 보고 그때부터 약간 책을 읽기 시작했던 사람이 됐죠. 그러다 보니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가 그때부터 되기 시작했고 '아 이게 진짜 팀워크를 이용해서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담지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룹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2년 반이 됐을 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루미스파를 가지고 무언가 뉴스킨에 입문을 하게 된 사람이죠. 누군가는 뭐 보상이 너무 좋아서 뭔가 꿈이 커서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루미스파가 너무 좋아서 입문을 했어요. 세안이 3차 세안, 4차 세안 하던 사람이 그냥 루미스파 기계 하나가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준다? 와 미쳤네. 근데 이게 사업이 된다라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너무 제품이 좋아서 그냥 입문을 했는데 쓰다 보니 얼굴이 예뻐져서 사람들이 알아봤고 사람들이 물어보니 뭔가 하나씩 쉐어링을 하다 보니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근데 내가 예뻐지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뻐졌다는 소리 들어서 싫은 사람 있나요? 어려졌다는 소리 들어서 싫은 사람 없죠. 근데 그 입문하는 그 처음이 솔직히 되게 작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누군가 되게 위대하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뉴스킨은 너무 가치 있는 게 리더가 되는 법을 이 안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큰 리더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뉴스킨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미스파를 들고 있는 왼쪽과 부스트를 들고 있는 오른쪽의 사진은 그냥 디바이스만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체가 그냥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저는 25년 동안 부산 여자로 태어나 25년 동안 살면서 그냥 저 지금 다 부산에 계신 분들인가요? 부산 뭐 울산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그냥 부산에 있는 게 싫었어요. 저는 감천이라는 곳에서 살았었는데 그 안에서 제가 꿈꿀 수 없는 저의 미래를 보면서 그냥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부산 어디 살았어요?" 물어보면 감천이라는 말을 하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제가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누구보다 그냥 잘 살고 싶은 마음 한 가지, 그냥 정말 성공하고 싶은 마음 한 가지로 그냥 부산을 떠나면서 그냥 5 0만 원밖에 손에 없었는데도 그냥 훌쩍 떠났어요. 단지 부산이라는 감천이라는 마을이 싫어서. 그러다 보니 '성공의 기준은 돈만 많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울에 올라왔었고 이 쇼핑몰을 시작해서 홍대 옷가게를 3개 차렸을 때 그냥 '나의 인생에서는 '난 성공했구나.'라는 생각을 29살 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진짜 허리도 다 망가지고 뭐 솔직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걸 보면서 '성공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 살면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다니면서 저는 그냥 사진이 좋아서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업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면서 또 삶에 있어서 회의를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되게 좋냐?"고 물어보면 거의 다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뭐 돈은 많이 주는데 저 이러이러한 건 싫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를 되게 다시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쳐다봐요. 왜냐면 그러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직업과 삶의 목적은 진짜 다른 건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직업으로 판단 내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던 건 누군가에게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근데 저 또한 처음에 직업이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생각해보니 뉴스키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뉴스키는 진짜 삶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뉴스킨 얘기하지 마 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전 뉴스킨이 온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저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뉴스킨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뉴스킨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러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만나, 그 사람을. 나는 삶인데 뉴스킨 얘기를 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럼 나는 너를 안 만나겠어. 약간 이렇게 하면서 뉴스킨을 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항상 방황을 하잖아요. 뭐 변호사든 의사든 진짜 대기업 다니고 뭐돈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항상 저는 물어봐요. 지금 본인의 삶에 만족하냐고. 근데 그걸 물어봤을 때 당연하죠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또 다른 칭찬을 하면 또 자기가 겪고 있는 뭔가의 아픈 부분을 꺼내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또 직업을 바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삶의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을 바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뉴스키너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책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30%를 흡수했다면 우리는 80%, 90%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 좋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게 행복한 거지. 솔직히 뉴스킨을 해서 뭐 보상이 좋고 다 너무 좋죠. 근데 그냥 전 제가 제 인생에 있는 목적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걸 또 누군가에게 찾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지 솔직히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파트너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요. 혹시 하고 싶지 않은 건 뭐냐? 뉴스킨 시작해서도.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 결국 그 머릿속에는 계속 하기 싫은 거, 뉴스킨 중에서도 하기 싫은 것만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해야 될 이유 한 가지가 만약에 뚜렷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표정부터 되게 많이 다른 거 아시죠?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자신의 미래를 이미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거를 거의 다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은 엄청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좀 지나고 나면 또 달라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죠. 또 그러면 뉴스킨은 또 위대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요새 진짜 많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길은 직업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명성이나 성공 또는 실패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공허하고 그런 건 길을 찾는다는 건데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근데 저희는 뉴스킨에서 그걸 다 알려주잖아요. 그쵸. 표정이 다들 엄청 신맛이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요새 진짜 너무 많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사업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나가서 누군가에게 뉴스킨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했었어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좀 많이 그랬던 것 같고 그냥 내가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 멋있어야지라는 그냥 마음으로 항상 멋있게 차려입어야 된다. 항상 이런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추리닝을 입고 나갔는데도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그 사람에게 본인이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추리닝 바람이든 애가 셋이든 옆에 딸려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나. 결국 내가 명품이 되면 그 모든 그 환경적인 요인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요새 약간 내면적인 성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냥 진짜 깨닫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 다들 아시죠? 저는 생각을 되게 조심하라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딱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뉴스킨에서. 그냥 내가 분명히 팀 엘리트를 가겠다고 외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런 거지. '아 내가 팀 엘리트까지 갈 수 있을까? 아 그냥 블루 다이몬드 정도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저는 저의 진짜 작은 생각대로 팀 엘리트를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루 다이몬드가 됐어요. 근데 그게 저의 생각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나에게 한계를 지었던 거지. 그래서 저는 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해내지 못하고 나서 또 뒤돌아보니 '아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팀 엘리트가 됐으면 나는 진짜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면서 거만하게 어느 날 또 떠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저의 생각을 진짜 조심하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 되게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면서 스스로와의 대화를 합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냥 저는 뉴스킨 종교를 믿어요. 뉴스킨은 약간 종교처럼 믿고 있는데, 왜냐면 뉴스킨이 저를 완벽하게 개조를 해 줬고 뉴스킨이 저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 줬기 때문에 저는 약간 뉴스킨 교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과연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언지에 대한 부분을 나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핀을 많이 가서 지금의 위치가 그냥 좋은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상을 하면서 되게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시에 명상을 하고 6시에는 줌으로 운동을 다 같이 하고 팀이랑, 그리고 7시에는 북 미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생활한 지가 벌써 1 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간다면 나는 진짜 성공을 안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미 내가 무슨 천만장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나는 이미 미래의 끝점을 찍어 놨거든요. 나는 무조건 천만장자 할 거니까. 천만장자 되면 와,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떳떳하게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야.' 저는 정말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의 진짜 성공 습관으로 갈아탔고, 제가 매일매일 나의 생각을 1%씩 변화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저는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여줘야겠다가 아니고, 그냥 인스타에도 항상 5시에 일어나면 스토리에다가 올리고 6시에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올리고 7시에 북미팅 하는 걸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를 항상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뉴스킨 하는 사람들 그냥 남 뒤통수 쳐 가지고 돈 잘 버는 일 아니네? 와, 정말 이 사람 열심히 살고 있네. 근데 매일을 진짜 열심히 사네.' 근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 3년 동안 저를 지켜보던 사람들, 막 2년 동안 지켜보던 사람들, 1년 전에 지켜봤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저에게 지금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일인 거죠. 저는 진짜 다이렉트, 인스타에서 다이렉트 한 통인 "식단 관리해 드릴게요."라는 다이렉트를 받고 진짜 이렇게 멋진 스폰서 사장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만났을 때 그냥 뭔지 몰랐는데 그냥 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고 그냥 엄청나게 그냥 흰 티에 흰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고 나타났었어요, 제 앞에.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어 뭔지 모르겠는데 귀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 본 영상에서 귀티 나게 말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칭찬을 해 주시는데 그냥 "헤어 컬러가 너무 예쁘네요." 이게 아니고 그냥 정말 섬세하게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그 엄청 이렇게 정말 나에게 칭찬을 해 줬는데 그 말이 집에 갔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어려 보인다.' 이게 아니고 어머 진짜 뭐 이렇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칭찬을 되게 정성스럽게 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을 듣고 집에 갔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를 계속 만나고 싶게 만드는 분들이었어요, 자기들을. 그리고 남편하고 8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같이 대낮에 카페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두 분이 항상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손을 잡고 왔었고 두 분이 웃으면서 부부가 대화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는데 그냥 되게 낯설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부부들은 다들 각자 각자의 인생을 살기 되게 바쁘고 엄마는 당연히 애를 봐야 되고 아빠는 당연히 일하는 모습이 당연한 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낯선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지 모르게 자꾸 쳐다보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었을 때 "뉴스킨 사업가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꼭 한번 배워 보세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무런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전달해 주는 거니까 '와 되게 멋있다.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 말 한마디였었던 것 같고 솔직히 다른 건 하나도 의심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단순 무식한 사람이어서 그냥 보이는 걸 그대로 믿는 사람인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실 때 전혀 흔들림이 없었고 그냥 정말 뉴스킨 사업 진짜 너무 멋진 사업이라는 얘기를 해줄 때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은 진짜 제가 대상 받으면서 사진 작가를 하면서 뭐 지하철에 이렇게 막 도배되어 있는 사진 중에 하나가 됐던 사진인데 저 사진으로 인해서 많은 엄마들에게 꿈을 꾸게 해준 것 같아요. 아이는 힘들게 키우는 게 아니고 진짜 항상 같이 다니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인생을 같이 배우는 거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이한테 항상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생각해 보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뭔가 결핍이 있었던 걸 아이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마음이 솔직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뉴스킨을 시작하고 남편하고 블루 다이몬드 됐을 때 잡지 촬영으로 찍으러 간 사진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있어서 그냥 행복하다기보다는 그냥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슴 속에 내 꿈이라는 단어를 하나 찾아서 내 가슴 속에 훅 집어넣은 거지. 근데 그러고 나니 심장이 매일매일 벌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왼쪽에는 다른 사람한테 나의 시간을 모두 내어줬던 사람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내가 매일 내 꿈을 얘기하면서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 근데 그 꿈을 더 크게 꾸면 클수록 그냥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 운전을 하면서도 그냥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잘 돼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리고 천만장자가 됐을 때 내 주변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이 또 배출이 됐으며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멋진 가정을 이루고 살 거며 그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무언가 가치 전달을 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까 이렇게 심장이 막 벌렁거려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을 매일 상상하니까 그냥 제 발 앞에 일어나는 어떠한 환경적인 요인도 진짜 그냥 작은 조약돌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결국 꿈을 크게 꾸라는 말은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이 보면은 점들이 있죠. 파란색 점은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쫙 점이 모여 있어요. 연두색은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쫙 모여 있는 점인데 혹시 우리는 연두색이겠죠. 맞죠? 우리는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가 뉴스킨을 시작 딱 하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죠. "야 너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 애가 아니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너 왜 그걸 하냐."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는 똥파리였잖아요. 똥파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똥을 묻히고 살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나비였던 거지. 나비 날개에 이렇게 똥이 묻었으면 우리는 잘 닦으면서 이렇게 꽃이 있는 데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막 계속 와 가지고 똥을 막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 말래, 가지 말래. 너는 여기에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지. 그 우리가 떠나고 나서 잘 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우리를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말은 똑같아요.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사람들 내 주변에는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 내가 그때는 그냥 똥파리였구나. 근데 내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똥파리가 아니었어. 그냥 내가 나비라는 걸 알아차린 거지.' 그러면 인제 나비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면 되는데 자꾸 인제 똥 발렸다고 막 기분 나쁜 거지. 그러니까 말은 "인정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못 해서 솔직히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오늘 8 살짜리 제 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딸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 내가 친구들을 막 칭찬해 주면 이런 말을 해요. "엄마 나는, 엄마 나는." 막 이런 말을 해요. 너도 너무 멋있지." 이런 얘기를 해 주는데 매일 칭찬을 해 주는데도 칭찬이 목마른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은아 그 혹시 다른 사람하고 매일 비교하면 기분이 어때?" 물어보니까 이러는 거야. "그 누구보다 너무 멋있어. 누구보다 넌 진짜 멋진 아이야.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너를 칭찬해 준다면 세은이는 평생 죽을 때까지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엄마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있는 엄마가 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어제보다 1% 성장한 엄마 스스로는 너무너무 그냥 행복하거든. 세은이도 앞으로는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하지 말고 아마 어제보다 오늘 스스로 생각했을 때 뭔가 하나를 더했어. 그러면 넌 되게 멋진 아이야. 왜냐하면 변화를 해내고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해 주니까 신난다." 이러고 막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러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어떤 부분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그냥 내 스스로가 내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내가 못난 게 그냥 인정이 안 돼서. 저는 그랬거든요. 내 민낯을 봤더니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내가 35 년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라는 거를 꺼냈을 때 와 이 넣지도 못하겠고 다시 빼지도 못하겠고 그냥 부끄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인정 '아 이때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래. 그럼 지금부터 잘하자.'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인정을 하는 순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이 지금 힘드신가요? 그러면 '누군가와 분명히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에게 있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계신다면 분명히 매일매일이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MCM 팀 제가 그 부산에 강의 제가 초대자가 있어서 한번 갔을 때 몰래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앉아 있었을 때 MCM 팀을 봤었어요. 근데 정혜련 사장님이 제가 정혜련 사장님을 처음 봤을 때가 그 서울의 백사무 강의장에 정혜련 사장님이 처음 오신 날이었어요. 제가 초대자 이렇게 내가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앉아 가지고 들었었는데 그때 혜련 사장님께서 엄청 떨리는 말투로 강의를 해 주시는데 뭔가 모르게 열정이 불타올라서 제가 앞에 있었는데 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저런 에너지를 내시는 분도 있구나. 와 근데 너무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뉴스킨 사업이라는 게 진짜 말을 잘해야 멋있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진짜 모르게 본인이 이때까지 해낸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하고 본인이 또 누군가에게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뉴스킨에서는 진짜 서로 잘하는 거는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혼자가 아닌 같이여서 저는 뉴스킨이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상상의 힘을 믿으시나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뭐 꿈꾸는 다락방이라든가 시크릿이라든가 이런 책을 많이 봤을 때 "상상하세요. 상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른들은 상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적용을 하면 아이들은 상상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상상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아이들에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너는 이럴 때 어떻게 되면 좋겠어? 만약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 같아?"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진짜 무한대로 상상을 펼치는 거 알죠? 저는 그런 걸 들으면서 되게 쏙쏙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데 저는 소울 타면서 사업을 했어요. 그냥 조그마한 소울차 있죠? 그걸 타면서 1년 동안 사업을 하는데 만날 때마다 고객들이 다 벤츠를 타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분명히 뉴스킨은 잘 사는 일이라고 얘기했고 무언가 진짜 멋진 사람들이 한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타고 있는 벤츠에 가끔 만날 때마다 '어 나는 소울인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하지?'라는 작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때 용기를 냈던 게 뭐냐면 "딱 기다려 봐요. 내가 뉴스킨 사업 시작한 지 인제 7 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딱 1년 6 개월 딱 됐을 때 제가 언니랑 이 똑같은 차 가지고 올 건데 꼭 기대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 근데 진짜 아세요? 내가 솔직히 살 수 있는 능력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광교 호수공원에 있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솔직히 진짜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서 솔직히 나의 그 흙수저 같은 이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저기 호수공원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갈 거라면서." 왜냐면 "나는 꼭 그렇게 될 사람이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고 다녔는데 그러한 일들이 무섭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게 벤츠를 샀었고 진짜 광교 호수공원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3 년밖에 안 됐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도 되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미치도록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황이 돼서 했던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블루다이몬드라고 솔직히 돈 많이 잘 버는 건 아니잖아요. 팀의 사이즈가 중요하니까. 그랬을 때 내가 지르는 것부터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준 게 뉴스킨이었던 것 같아. 앞으로 나는 내가 만약에 뉴스킨으로 리드 보너스로 1 0 0만 원을 버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예요? 5 억의 자산을 내가 쌓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뉴스킨 리드 보너스로 2 0 0만 원을 번다 치면 나는 10 억의 자산을 쌓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밖에서 벌었을 때의 100만 원과 뉴스킨으로 벌었을 때의 100만 원의 가치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밖에서 500만 원 벌던 사람이었는데 뉴스킨에서 200만 원밖에 못 벌어?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절대 이걸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그냥 진짜 손을 떼도 나오는 자산을 만들어내는 일인데 이거를 노동 수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절대 그 사람은 매일매일이 진짜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매일 상상하도록 얘기를 하는데 5년 뒤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와 진짜 저기 원하는 아파트에 가서 창문을 촥 열었는데 햇살이 촥 들어오는 거지. 거기에 그냥 앉아 가지고 도란도란 가족하고 앉아서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본인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혹시 이때까지 해 왔던 그 일로 지금 말한 일이 펼쳐져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뉴스킨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나는 상상을 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합니다. 혹시 사장님들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미래를 항상 같이 상상해 주셨나요? 그걸 상상하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를 되게 많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만나면 행복해지니까. 저는 진짜 2017년도에 나한테 우연히 다가온 미미스파를 통해서 진짜 작게 이렇게 제품 하나 올렸었고 그냥 누군가에게 하나씩 유통을 했었고 그러면서 내 앞에 있는 내 1대 스폰서 사장님 부부, 2대 스폰서 사장님 부부를 보면서 그냥 나의 끝점을 먼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저렇게 부부로서 행복하게 매일 저렇게 잘 살고 있으면 나도 저기 옆에 나란히 설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생각했었고 믿었었고 1%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목표는 꿈을 쪼갰을 때 목표가 된다라는 사실 아시죠? 근데 그 목표를 내가 사랑하고 계시나요? 목표를 얘기하면서 내가 막 설레이는 걸 해보셨나요? 내가 설레이지 않는다? 그건 목표가 아니야. 목표가 아니야. 내가 내 목표를 말하면서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서 막 흥분이 돼야 되는데 흥분이 되지 않는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 목표를 수정해야 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항상 정하면서 머릿속에 떠올려 봐요. 나 진짜 지금 너무 기분 좋은데? 나 너무 행복한데? 그 내 목표야. 그러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주마가 됩니다. 양옆에 이렇게 탁 씌우고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경주마가. 내가 그러한 상태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진짜 어떠한 것들을 상상했을 때 너무 행복해지는지부터 먼저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1년 동안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엄마를 항상 모시고 다녔어요. 췌장암 자기셨고 제가 엄마를 부양해야 했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항암 치료를 받으러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느꼈던 게 환자는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 환자가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가니까 희망이 1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거의 바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자를 환자 취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이 매일 내가 보고 내가 매일 듣는 말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르고 내 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엄마가 췌장암 자기라는 판정을 받고 3개월도 못 살아요라는 얘기를 듣고 집에 왔을 때 엄마 이제 못 사니까 끝을 잘 정리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저희 엄마가 1년 2개월 동안 건강하게 못 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뉴스킨에서 배운 게 꿈을 설정하는 법을 배웠고 엄마에게도 목표를 줬어요. 그리고 엄마가 예뻐지는 데 총 노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새벽 2시까지 대문을 끝내고 새벽 1시에 집에 들어와서 엄마의 팔을 갈바닉을 다 해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왜 했냐면 그냥 너무 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열심히 그냥 갈바닉 해 주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우리 엄마한테 내가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집에 와서 엄마의 팔다리를 갈바닉을 해 드리면서 그냥 제가 이 갈바닉을 알고 있어서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누구보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못할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남들보다 시간도 없었고 4살짜리 딸도 제가 키워야 했고 남편도 전업을 시켜 놨고 달마다 나가야 될 돈이 진짜 많았고 그랬을 때 제가 해내야 될 이유 하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못할 이유 진짜 100만 가지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블루 다이몬드로 저렇게 올라갔을 때 솔직히 다른 것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인생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슬퍼서 우는 건 많이 봤는데 말 안 듣고 막 이래서 진짜 너무 기뻐서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엄마에게 그냥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컸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화장 딱 한다고 딱 안에 들어가는데 살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1시간 동안 눈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막 계속 막 진짜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태어나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계속 엄마가 미웠던 거지. 왜 언니만 맨날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도 안 해주고 맨날 언니는 믿어주는데 왜 나는 안 믿어주고 그냥 항상 그게 가슴속에 있었나 봐. 근데 제가 엄마를 1년 반 동안 부양을 하면서 엄마를 되게 용서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리가 딱 되는 순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해소가 되니까 그 뒤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받은 내 상처, 내가 받은 뭔가의 그 안 좋은 것들이 내가 내 스스로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저는 잘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제품을 진짜 열심히 썼어요. 모든 제품을 책으로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얼굴에 다 발랐었고 파마넥스 중에서도 프로스테이트 포뮬러 빼고는 그냥 모든 제품을 제가 다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품의 성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쓰면 이렇게 돼요. 먹으면 좋아져요. 임상 보여주고. 먹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 엄마 이렇게 됐어요. 우리 이모 이렇게 됐어요. 우리 내 주변에 내 친구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는 얘기만 항상 많이 했던 것 같고 뉴스킨으로 버는 돈은 거의 다 뉴스킨 제품을 쓰는데 총 시간을 다 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거의 1년을 쓰다 보니까 모든 제품에 대해서 박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나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남편 건선도 고쳤고요. 제 딸 아토피도 고쳤고요. 제 주변에 저희 엄마 췌장암 자기였을 때 일주일 동안 제가 파마넥스를 먹게 해서 몰핀 있죠. 마약도 끊게 했고요. 그러니까 5만 가지의 경험담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경험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품을 제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이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품을 되게 열심히 썼는데 제가 5분만 더 써도 되나요? 제가 몇 시까지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제가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심각하게 2주 만에 바뀌고 나니까 사람들이 놀래 기절하더라고요. 제가 이 임상이 중국에도 지금 되게 많이 퍼져 있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임상이 다른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보여줄 만큼 당근이고 블로그든 무슨 마켓이든 그냥 다 돌아다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 대신 홍보를 해주면 내가 딱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제품을 씁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왼쪽에 있는 저렇게 남편하고 저런 모습이었는데 진짜 많이 예뻐지고 남편이랑 잘생겼어요. 근데 중간에 이 모습을 보면 와 그냥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죠. 사진 마음껏 찍으셔도 돼요. 저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저는 임상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왼쪽 사진이 한 4년 전 사진이에요. 되게 약간 민둥민둥하게 생겼죠. 남들은 뭐 귀엽다고 하는데 아니요 저는 지금 얼굴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나 싶기도 하고 오른쪽에 제 남편 또한 임상이 어마어마하죠. 요새는 약간 데리고 살만할 만큼 잘생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TRIT를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들고 나니 그냥 신혼 같은 거 있죠. 11년 차거든요, 저희가. 근데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냥 신혼 같고. 저희 엄마 얼굴이 췌장암 4기 때 오셨는데 얼굴이 180도 하고 루미스파만 쓰셨는데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파마넥스를 진짜 혼자 100만 원치를 드셨는데 제가 그 돈을 벌어내려고 뉴스킨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리고 남편 건선이었는데 건선이 8년 동안 앓던 게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TR고까지 나오면서 저는 그때부터 팀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됐죠. 임상을 저 혼자 만들었을 때는 너니까 그럴 수 있지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갈바닉을 들고 다니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면서 임상을 보여줄 때마다 이 중간에는 제가 넘어갈 때마다 사람들이 너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제가 사진을 붙여 놓은 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된 일대 사장님들이거든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뭐 크리스찬 디올에서 엄청 잘 나갔던 분, 뭐 그리고 공부방으로 뭐 한 달에 2천만 원 벌던 분, 그리고 삼성 대기업 다니면서 뭐 과학고 나와가지고 연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에서 연봉 1억 5천 받던 분도 한 달 만에 그냥 전업을 하시고, 진짜 뭐 화장시청 공무원 35년 하셨던 분이 3년 남겨놓고 그냥 뉴스킨으로 전업을 하셔갖고 57세에 진짜 리더로 변해가고 계시고, 그냥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냥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멋지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이 멋진 뉴스킨의 기회를 알아간다는 거죠. 그분들하고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임상을 나랑 똑같이 만들게 도와드렸고, 그 사람들이 임상을 들고 뗄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렸고, 팀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도 저희가 이렇게 몸 만드신 분들 같이 찍었었는데 팀이 있어서 너무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딱 코로나가 터지고 부스트가 딱 나오자마자 제가 작년 9월부터 했던 게 뭐냐면, 제가 4만 라인 만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스트를 들고 제가 결단했던 게, 내가 이 부스트 하나로 무조건 4만 라인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미친 듯이 그냥 부스트를 들고 맨날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9월 달부터 제가 지난달까지 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2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2박 3일씩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강릉을 제가 갔었어요. 가서 뭐 했겠어요? 데모냈습니다. 갈바닉 했고, 데모냈고, 부스트 밀어줬고, 사업 전달하면서 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백만장자 사장님하고 미팅도 바닷가에서 막 줌으로 하고,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계속 바꿔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바꿔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얼굴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어때요? 사업도 하고 싶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똑같이 사업 설명을 시작했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렇게 팀이 계속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부부들이 함께 조인을 했고, 그 부부가 함께 무언가를 계속 자기들과의 소통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 생각했죠. 아, 팀이 만들어지고 뭐 4만 라인, 3만 라인이 만들어지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하고자 했을 때, 내가 무언가 도구를 손에 들고 있을 때, 내가 정말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그냥 뉴스킨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팀이 무섭게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뭐 서울에 있는 사람, 강릉에 있는 사람 뭐 다 모아가지고 등산도 겁나 5시간씩 막 등산도 했고요. 같이 막 계속 뛰었어. 막 그냥 뛰는 거야. 뛰고 뭐 계속 같이 하는 거지. 뭐 완주합시다. 뭐 강릉에 어디 옵시다. 그러면서 그냥 정말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 정렬이 되기 시작하니까 진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 딸이 진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학교를 안 갈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7살이었으니까. 맨날 저렇게 뻗어가지고 차에서 왕복 5시간을 하면서도 그냥 마냥 강릉에서 강릉 아이가 되고 다시 서울에 오면 서울 아이가 되고 이렇게 6개월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닥에 집에 오면 저렇게 쓰러져 자요. 우리 아이가 한 100가지 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제 딸이 엄청난 거를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느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엄마 아빠가 정말 목표를 향해 그냥 매일을 진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거? 저는 그것만으로도 저 아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를 항상 도전하지 않을까? 저 아이는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냥 매일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작고 진짜 초라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모여서 이렇게 거대한 풍선이 됐을 때 진짜 집도 들어올리는 힘을 가진 게 팀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3개월 동안 4만 OV, 한 라인에서 4만 OV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리고 3개월 동안 LT 라인, 4라인이 세팅되면서 이거는 진짜 미쳤구나. 근데 그걸 부스트가 해줬어요. 부스트를 손에 드는 순간 그 심장이 미쳤던 거지. 그러면서 LTO는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는 그 진짜 엄청난 시기이구나. 저희 작년 3월에 부스트가 오픈을 했잖아요. 본 런칭이. 근데 아직도 4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안에 내가 과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부스트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지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가 정해야 할 수 있는 일인 거고 뉴스킨에서는 진짜 우리랑 커미션 관계가 1도 없어도 천만장자 사장님들이 진짜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함께 팀을 만들어서 같이 미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팀이랑 함께 무언가를 할 때 에너지가 미친 듯이 나고 저희는 미쳐 가지고 제주도도 따로따로 다 가 가지고 거기서 한 장소에서 만나서 모르는 척도 막 돌아다녀 봤거든요. 진짜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냥 무언가를 저는 하고 있는 리더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남들이 주춤할 때 내가 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팀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이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니까 딸이 막 갑자기 20명이 된 것 같고. 와, 저는 팀이라는 글자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MCM 팀이 가끔 인스타에서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거든요. 결속력이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 매일 반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이렇게 염탐을 많이 해요. 이 팀은 도대체 어떠한 게 좋아서 이렇게 잘할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보는데 와, 진짜 팀은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팀이어서 같이 팔순잔치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진짜 스폰서 파트너도 될 수 있고 떠날 수 있을 때 언제 마음껏 강릉까지 그냥 줄창 그냥 쏠 수 있는 여유, 자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매일을 이렇게 운동을 하고 같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매일을 함께 생각을 맞춰 나가는 짓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원했던 부부가 함께하는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작고 정말 초라했던 저의 꿈이 지금은 우리 딸에게도 멋진 꿈을 꿀 수 있게 해 주는 진짜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엄마가 저에게 돌아가시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으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거절을 받아도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면 매일이 정말, 정말 '뉴스킨을 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목표는 저의 제2의 부모님이신 어머님, 아버님의 노후를 6년 뒤에 책임지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왜냐면 저는 인제 고아니까 제2의 부모님에게 새로운 진짜 미래를 선물해 드리는 게 저의 목표인데 사장님들이 본인이 시작하는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